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카데미에서 광문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보라 강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했어요. 이제 진짜 1학년 이제 내신 시험이 모두 일정이 끝났는데 차근차근 성적을 올려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자, 아쉽게도 실수를 해서 점수가 생각보다 아쉽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그대로예요.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들을 보면 이번에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도 많이 했었는데, 와, 이번 1학년 친구들은 고정된 1등급이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친구들이 치고 올라와서 1등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1등급이었어. 초반에는 막 100점이었어. 이랬는데, 조금씩 이제 성적을 아쉽게 받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서 적응해서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방향이 잘못됐을 때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본인들이 간과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그대로예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이제 기말고사 선생님이 분석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들한테 필요한 이제 겨울방학 공부 내용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계획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방학 수업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이제 영상으로 준비해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정말 이번에 많은 친구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선생님, 저는 외부 지문은 잘 맞았는데 교과서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아예 반대로 저는 항상 외부 지문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혹은 서술형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 진짜 이유는 다양해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확실하게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든 고쳐 나가든 아니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즌이 이번 겨울방학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듣든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저기 대치동을 가든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최소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너희들한테 최소한 보장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혼자 공부를 하든 대치동에 가서 공부를 하든 국어 공부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자기들이 방학 동안에 쉬지 않고 꾸준하게 국어 공부를 하는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야. 네, 일단 기말고사 어땠는지 같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중은 객관식 서술형이 80, 20, 그리고 점수 비중으로 따지면 중간고사랑 동일하게 75, 25 이런 퍼센티지로 출제가 되었고, 범위 비중은 교과서가 50% 정도, 그리고 학평이 49% 정도. 비슷했어요. 중간고사에 비해서 살짝 줄기는 줄었어.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이 3개였는데 독서 지문이 2개로 줄었고, 이런 것들은 살짝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비중은 비슷했다. 그래서 거의 50%에 해당하는 외부 지문의 영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소에 모의고사 힘들어하는 친구들, 처음 보는 지문이 힘든 친구들은 분명히 힘들었을 시험이긴 해요. 그리고 계속 여기서 변별을 내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특히 모의고사, 모르는 지문 이런 거 자신 없는 친구들은 방학 때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하잖아. 광문고 국어는 이제 앞으로 내신과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신 공부만 열심히 판다고 해서 성적이나 등급이 잘 나올 거라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는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지. 그치? 자기들이 4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영역별 비중은 문학이 절반 정도, 그리고 문법이 30% 살짝 안 되는 정도로 나왔고, 독서는 두 지문 정도 나왔었지? 그치? 2지문이 나와서 24%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법이 비중이 선생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말했잖아.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쌤 생각보다는 살짝 적게 나온 편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충실하게 교과서 범위를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사실은 외부 지문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놓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었을 거야.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워낙 교과서 시험 범위가 적었기 때문에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이 쌤 생각엔 중간고사보다 살짝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문항수는 적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여태까지는 보통 광문고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시 위주로 출제되는 게 보통의 그냥 어떻게 보면 관례라고 할 정도로 거의 시만 내립다 진짜 출제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소설을 냈어. 그래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이렇게 한 지문 한 지문 선택을 하셔서 시가 나오지 않았던 게 조금 변수였고, 그치? 그리고 기술지문, 경제지문. 쌤이 항상 말하지. 너희 학교가 좋아하는 건 어려운 지문이다. 독서에서도 쉬운 지문을 선호하시진 않기 때문에 과학, 기술, 경제, 철학 이런 지문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 안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예상은 뭐 적중을 했었고 우리 테스트 범위 내에서 봤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문을 제대로 읽고 테스트를 풀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변형 문제도 제대로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소설은 숙제로 주긴 줬지만 사실 고전소설이 06년 기출 지문이었던 건 선생님도 너무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거기까지 갈 거라는 예상은 못했었는데 엄청 옛날 지문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봤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될 거라는 그런 때려 맞출 수 있다라는 기대는 내려놓고 진짜 순수한 독해력을 레벨업 시켜서 본인들이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능숙하게 풀 수 있는 실력까지 만들어놔야 2학년 때도 너희가 안정적인 내신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방학 때는 내가 봤던 지문 나올 거라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고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될 거라는 기대도 좀 내려놓고 너희들의 실제로 순수한 실력이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영역별 비중 이걸 보자면 특히 문학은 외부 지문하고 섞이지 않았던 게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교과서 범위에서 이제 변별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학교에서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교과서 범위는 최대한 평이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서술형 혹은 외부 지문을 통해서 좀 변별을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남신의 이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 자체가 단독 지문으로 나왔던 적이 많지 않단 말이야. 항상 외부 지문을 끼고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정성이 살짝 부족했다? 그 정도로 평이하게 나왔어요. 지문 하나만 가지고 순수하게 내용, 표현법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셨었기 때문에 너희가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사실은 헷갈리거나 문제가 틀렸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쌤이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평이했고 외부 지문 기출의 폭은 이제 최근 쌤이 18년부터 보통 숙제를 주는데 와 06년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죠. 그래서 과거의 지문을 선택하셨던 게 조금 의외였는데 문제는 변형률이 크진 않았다는 거야. 거의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선생님 어디서 나올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기대, 요행은 내려놓고 쌤이 늘 말하잖아요. 어떤 질문이 나오든 너희가 막힘없이 술술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는다면 광문고 국어 내신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좋은 등급 맞을 수 있다라는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예년과는 다르게 시지문이 아니라 소설에서만 출제가 됐던 게 살짝 변수. 그래서 항상 여러 학원에서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을 학교에서도 의식대로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를 많이 냈으니까 소설에서 한번 내볼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요행을 바라면 안 돼. 진짜 문학도 시, 소설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어떤 지문이 나오든 내가 진짜로 자신 있게 독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자기의 순수한 실력을 키우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 문제 난도도 그냥 거의 기출 그대로 나왔고 어렵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선지의 길이도 적당했고 그래서 문학의 전체적인 평은 평이했다.
자, 그리고 문법은 선제 길이가 길었어. 유난히 길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탁 막힌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조사가 쓰였어, 이런 어미가 쓰였어, 이런 파악은 쉽게 됐겠지만 첫 번째 문제부터 선제 길이가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탁 막혔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문법 선제 길이가 좀 긴 편이었어요. 그리고 문법 기초가 당연히 부족하다면 중세문법에선 성적을 내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많이 성적을 올려놨던 친구들 중에 문법을 미리 포기했던 친구들, 이번에도 아쉽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문법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문제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법에서의 난이도는 그냥 그냥 평이한 중 정도? 근데 학평기출 지문을 응용한 부분에선 지문 내용 자체가 낯서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법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이번 변수는 서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유독 문제에서 의도한 바는 다 제대로 파악을 했어. 내가 관여교 조사를 써야 된다는 건 알긴 알았는데 거기에서 사소한 실수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어적기를 안 한다든지 뭐 후행 체언을 쓰지 않았다든지 아쉽게도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배점이 굉장히 높았던 서술형을 뭐 점수를 깎인다든지 뭐 틀렸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변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중 정도였다. 자, 그리고 독서는 지문 난도 자체는 사실은 조금 난도가 있는 지문이었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풀만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건 여러 번 봐서 숙제에서도 보기도 하고 테스트 문제로도 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희가 지문 자체가 익숙해서 선생님 풀만했어요, 이번에 독서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문 난도 자체는 사실은 중상 정도였단 말이야. 난이도가 꽤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리고 문학과 다르게 독서는 선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변형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문학과 다르게 독서에선 실제로 독서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독서를 힘들어하고 집중력이 짧은 친구들이 독서에서 조금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로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되돌아보고 분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시즌이 이번 겨울 방학이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독서가 너무 힘들었다. 2학년 1학기가 독서거든. 1학기 내내 교과서도 독서, 외부 지문도 독서, 이제 다른 영역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독서가 힘들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방학 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모르는 지문, 처음 보는 뭐 기술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2학년 1학기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학생들의 컨디션, 쌤이 컨디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너희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지, 저는 피지컬로 풀겠어요. 근데 뭐 피지컬도 뭐 갖추어야 되는 영역이 맞긴 맞는데 무엇보다도 컨디션 영향을 많이 받는 파트가 쌤이 생각하기에는 독서야. 집중력이 갑자기 흐려졌다, 뭐 체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영역이 독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문을 끝까지 집중력을 흐리지 않는 상태로 앞에 나왔던 정보를 끌고 갈 수 있는 실력까지 만들 수 있는 시즌을 만들어야 돼요. 2학년 1학기는 독서니까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은 앞에서 말했어, 쌤이. 너희들은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게 최선이에요. 교과서 범위만 열심히 하는 게 내신 아닌가요? 라는 생각은 이제 내려놔야 돼. 그리고 교과서 범위 자체가 많지 않단 말이야. 교과서 범위를 자꾸 줄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어 공부를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해도 되는 게 아닌가요? 외부 지문 어떻게 공부할 건데? 스스로 혼공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해도 돼. 근데 내가 모르겠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자기주도가 안 돼요. 선생님, 저는 학습법을 모르겠어요. 관리를 받아야 돼요.
과감히 학원을 선택하고 인강을 선택하고 모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즌이 이번 겨울 방학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절대로 국어를 쉬면 안 돼요. 공부를 쉬면 안 된다는 뜻이야. 뭐 학원을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쉬지 말라고. 국어 공부 저는 이 정도만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수학이랑 과학에 쏟을게요. 2학년 때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이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오르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이미 너네가 1년 내내 경험해봤잖아. 1등급이 완벽하게 완고하게 고정된 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되려면, 치고 올라오는 친구, 그리고 밀리지 않는 친구, 누구나 이런 거 되고 싶잖아. 그러려면 방학 때 공부하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막연하다? 쌤한테 상담받으러 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쌤이 방학 때 어떤 식으로 너희가 공부를 할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냐면 일단 자기가 부족한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나는 독서가 부족해요. 나는 문학이 부족해요. 선생님 1학기 때 독서만 하니까 문학 공부 잠깐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쉬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름방학 때도 바짝하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야. 국어라는 건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유지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를 더 하라는 거지 뭘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니야. 하긴 하되 거기다 더 비중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을 어느 정도로 쏟아야 되는지 이걸 자기네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 그럴 때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 학원 선생님들의 도움, 이런 조언들을 받아서 너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즌이에요.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독서만 하고 2학기 때는 문학만 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 부족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해야. 실제로 이번 2학년 아이들도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 독서를 잘했던 애들인데 2학기 때 문학을 원래 못했던 애들이 와르르 무너져. 반대로 독서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2학기 때 문학은 원래 잘했어서 성적이 1등급이 막 나와. 그러니까 이게 2학년 때 너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내가 문학이 약해, 문학을 1년 내내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독서가 약해, 독서를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돼요. 내신만 할 거야 너희들? 아니야. 수능도 공부도 해야죠. 병행이에요, 병행. 자, 그리고 광문고 국어는 그래, 수능 공부와 병행이 최선이기 때문에 진짜로 쌤이 늘 얘기하는 독해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문학을 읽는 방법, 체계적으로 독서 지문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쌤이 방학 때 정말 A부터 Z까지. Z라고 하면 이제 나이 때 드러난다고 하는데. 자, A부터 G까지. 그치? 1부터 10까지. 쌤이 차근차근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쌤이 이번에 받았던 어떤 카톡 중에서도 가장 감동을 받았던 카톡이었어. 뭐, 성적, 1등이에요. 1등급이에요. 이런 이야기들도 당연히 반갑지. 성적 올랐어요. 너무나도 반가워요. 근데 이 친구는 쌤이 의도했던 대로 꾸준하게 열심히 따라와서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는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그래, 학기 초에는 숙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이 독해력 레벨업 준 거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지문을 이제 좀 막히는 거 없이 읽을 만한 실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게 되었어요.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혹은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런 친구들 다양한 유형이 있긴 있겠지만 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취사 선택을 본인이 하는 친구들. 이거는 안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이거 버릴게요. 안 중요한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 지문 숙제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독해를 할지 몰랐던 친구들이 그 방법대로 잘 따라오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술술술 읽기 시작하는 실력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나 에이 이것보단 교과서 범위가 중요해 막 그래서 교과서 범위 열심히 봤던 친구들 역시나 성적이 제자리였을 거야. 그래서 다양하긴 다양해. 문제의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불안해서 떨어진 친구들, 고쳐서 틀린 친구들, 너무 깊게 공부하지 않고 얕게 공부해서 헷갈렸던 친구들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제발 취사 선택을 본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어에서 덜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2학년 때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독서, 문학 비중을 두고, 그러니까 쉬면 안 되는 거야. 독서든 문학이든 쉬면 안 되는 거야. 꾸준하게 공부를 하되 내가 독서가 부족하면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하고, 문학이 부족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든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나든 어떤 선생님에게든 조언을 구해서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전략 계획을 너희가 이번 시즌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쌤이 아마 기말 시험 보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학생들도 많기도 많고 너희들의 니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니즈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심화반과 개념반으로 나누었어. 심화반에선 쌤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많이 했었어. 고3 목평 그리고 수능 지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저 지문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히 괜찮아. 미리 적응하고 그만큼 실력을 올릴 때가 됐어요. 예비고인데요. 고3 지문 왜 미리 봐요? 너희 어차피 수능 때 평가원 지문으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미리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난도가 살짝 있는 지문들을 통해서 빠르게 적응하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주기 위해서 심화반을 저렇게 구성하게 된 거고, 독서는 특히나 구조독해를 시킬 거예요. 너희가 책이 없이 읽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스토리를 훑어 읽어나가듯이 독서 지문을 읽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읽다간 나중에 평가원 지문이나 난도가 있는 지문에서 와르르 또 무너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지문들은 어떻게 읽을지 정말 차근차근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개념은 어느 정도 갖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알려주는 시간도 있긴 있겠지만 비중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업의 중점은 영역별, 유형별, 지문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내신 외부 지문을 미리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수특이나 수완 지문 중에 좀 의미 있는 지문들을 선별을 해서 이걸로 과제물을 구성을 해서 매일 2지문씩 풀 수 있도록. 매일 2지문 그렇게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2지문 정도는 매일매일 풀었을 때 너희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매일매일 학습을 엄청 큰 시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바른 학습 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중점을 맞출 거고요. 매주 모의고사 1회차를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의고사를 좀 긴장감 있게 풀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클리닉 할 때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심화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념반 친구들이 아무래도 더 수요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읽는 실력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선생님 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모르겠어요. 이 개념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이거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또 많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제 자주 나오는 문학 개념어라든지,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 문단별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사실 너희 수행평가가 독서 지문을 준 다음에 요약하는 수행평가가 꽤 자주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수행평가에도 도움이 될 거야. 요약이라고 하면 중심문단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을 해서 내가 재구성을 하는 게 사실은 요약이야. 근데 이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독서 지문은 좀 문단별 요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심화반 친구들이 하는 구조 독해까지 갈 수 있도록 쌤이 독서에 진짜 이번에 비중을 많이 두고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왜? 1학기가 독서니까. 그렇다고 문학을 대충 하진 않을 거야. 비중이 독서가 조금 더 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물은 동일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있는 지문들을 매일매일 2지문씩 독서, 문학, 독서, 문학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쌤이 과제물까지 구성을 해놓을 거고, 모의고사는 풀고 싶은 친구들 가져갈 수 있게 비치는 해둘 거야. 근데 심화반 친구들처럼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쌤이 늘 말하지만 공부도 소화 능력이란 말이야. 많은 걸 한다고 해서 시간을 무조건 많이 할애한다고 해서 결코 다 맞고 결코 다 좋은 등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소화를 하지 못할 만큼 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래서 개념반 친구들은 쌤이 주는 이 주간 과제물 매일 국어라도 조금 심도 있게 정말 쌤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숙제를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건 교재 내용인데 첫 파트, 파트를 세 파트로 이번에 구성을 했거든. 첫 파트는 한눈에 보는 개념이라고 해서 그 주에 배워야 되는 혹은 그 시간에 쌤이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싶은 개념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거나 개념반 친구들은 저 부분에 조금 할애가 크겠죠? 수업 비중이 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같이 보는 파트가 있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개념 자체를 정리를 하고 배경지식을 쌓은 다음에 실제로 기출로 보는 유형 파트에서 뭐 고의 지문이든 심화반 친구들은 평가원 지문이든 같이 지문을 읽고 문제까지 푸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정 시간을 주고 너희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까지 시키기 위해서 기출을 보는 유형 파트에선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줄 거고요. 자, 그리고 리마인드라고 해서 그날 배운 만약에 개념어가 되게 중요한 주였어. 그러면 그날 배운 건 그날 마무리하는 거야. 그래서 리마인드 파트가 매일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 물론 개념이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전소설 너희가 너무 어려워하잖아. 너무 힘들어하잖아. 왜? 어휘가 하나도 모르겠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인물별 구성 그리고 어휘풀이 다 해놨어.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2학년 문학 시간에 그래 고전소설 이번 기말처럼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막히지 않고 너희가 잘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쌤이 항상 말하듯이 수능까지 잘 볼 수 있도록 수능 때 고전소설 나오는데 그냥 제끼고 갈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풀이가 되어 있는 지문을 보면서 이 어휘가 이런 의미였어? 어휘 몰라서 나 숙제 못했어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지문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까지 풀고 이거는 시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냥 배경식 깔아준 거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엔 표현법 찾는 거 너희도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표현법 일일이 찾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맥락을 통해서 써나갈 수 있도록. 자, 1학년 때 충분히 경험을 했어. 외부 지문에서도 서술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 지문에서 서술형이 나왔을 때 거의 상징적 의미, 문맥상 의미 쓰라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럴 때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너희가 디딤돌을 쌓아준다고 생각하면 돼. 달고 올라가서 제대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물을 구성을 해놨고, 선제 분석이 필요한 파트는 선제 분석까지 해놨어. 특히 독서는 보기 지문에 대한 분석이 끝난 다음에 선지 내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희가 섣부르게 선지로 바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냥 대충 막 읽고 나서 선지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기 지문 분석 파트를 만들어놨어요. 보기 지문이 독서는 보통 본문 내용과 어느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냐,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는 이론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자, 이번에 쌤이 엄청 신경 쓴 게 사실은 어휘야, 어휘. 너희가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지문이든 선지든 너희가 어려워할 만한 어휘는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어휘들은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영어처럼 막 써가면서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 어휘 정도는 너희가 이해를 제대로 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어휘 정성스럽게 다 달아놨어요. 자, 그리고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야. 자기네들이 문단별 내용도 요약할 수 있도록, 자, 문단 요약해놓은 부분이 있고, 지문 구성 자체가 깔끔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구조다. 그러면 눈에 보이게 그거를 너희들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문 분석까지 해놨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훑어 내려가는 겉핥기식의 독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 이런 구조는 이렇게 읽을 때 되게 편했어, 선생님이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했어,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했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 거야. 제발. 제발. 그래서 문단별 정리, 구조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고 자기가 제대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데 초점을 좀 많이 뒀어요. 그리고 이거
익숙한 거지, 익숙한 거. 우리 친구들 고전 필수 어휘 이제 방학 때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면서 고전 어휘 자기 거 만들 수 있도록 네, 이것도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교재에 아예 들어가 있을 거야. 이거는 이번에. 자, 그리고 커리큘럼은 선생님이 어차피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의 정규 수업은 문학, 독서 이렇게 비중이 50대 50인데 시간적 할애는 조금 더 독서에 많이 둘 거예요. 1학기가 독서니까요. 네. 그리고 시간은 지금과 동일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맞는 시간대에 찾아와주면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반이 심화반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거는 공지를 따로 하도록 할게요. 쌤이 아직 고민 중이긴 해요. 그래서 심화반을 한 반 정도 선택해서 자기가 조금 더 욕심이 난다. 이런 친구들은 심화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은 쌤이 아까 얘기했지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시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3학년 때 나는 엄매할 거예요, 내신 엄매할 거야, 수능 엄매할 거야 이런 친구들은 이번 방학 때 여유가 있을 때 한 번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놓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엄매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수, 목, 금 다 동일해요. 1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문법이라는 건 제대로 한번 깔끔하게 구조화를 시켜 놓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말들이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혼란스럽고 헷갈려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문법이거든. 그리고 너희가 사실은 듬성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깔끔하게 구조화하는 이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더 이상 관형사, 관형어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어간과 어근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사 어미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짚어줄 거고요. 유일하게 특강 중에 3시간 수업이에요. 정규랑 동일해. 테스트도 볼 거고 과제물도 있어요. 문법은 그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지만 빨리 날아가 버리니까 자기들이 숙제까지 해가면서 복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규랑 똑같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3시간 수업으로. 그리고 수특 독서 완전 독해. 그리고 수특으로 문학 완전 독해. 이게 이번에 쌤이 준비한 특강이거든. 특히 독서 힘든 친구들은 1학기 때 엄청 점수 내기 힘들 거예요. 지문에 다 있는 것조차도 힘든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쌤이 이 수업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독서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이 수업을 추천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특에 나온 독서 지문들을 바탕으로 너희가 독해하는 방법, 뭐 정규 수업을 잠깐 쉰다고 하더라도 저 수업만은 꼭 독서 약한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특강을 준비를 한 거거든. 그리고 2학기 때 뭐 여름방학도 있긴 있지만 선생님 저는 항상 문학이 발목을 잡아요.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준비한 문학 특강이야. 일부러 수특 지문이나 수한 지문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학평 기출에서 기출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번에도 학평 기출에서 된 지문들도 있었지만 수특이나 수한 지문에서 선택된 지문들도 꽤나 있었거든. 그리고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야. 수행평가가 거의 수특 지문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좀 더 다양한 제재를 읽었으면 좋겠어. 다양한 제재를 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학평 기출이 아니라 수특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찐으로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다 들으라는 게 아니야. 본인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그만큼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표도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20일부터, 그리고 특강은 1월 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엄매 수업은 모두 동일하게 수목금 1시부터 4시까지. 독서 특강이 2시간을 만든 게 아무래도 1학기가 독서니까 독서 취약한 친구들이 많이 보여서 독서 특강을 2시간을 만들었고 문학 특강은 한 타임만 만들었어요. 문학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그리고 우리 정규 시간은 동일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심화반은 쌤이 곧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업은 이제 뭐 클리닉이 우리가 클리닉 테스트가 따로 진행이 됐었잖아. 근데 주간 테스트랑 과제몰이 클리닉 대상이 될 거예요. 그 부분만 변동이 있고, 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매달 한 타임 정도, 이게 수업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실전 모의고사를 실제로 여기서 시간을 재고 풀 수 있는 경험을 너희들한테도 제공을 할 거예요. 긴장을 특히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경험을 조금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가 1월 말, 2월 말 한 번씩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미리 공지할게요. 이거 수업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진행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뭐 우리 관리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수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안내 문자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가고, 클리닉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클리닉 준비해주고 있죠. 이번 클리닉은 뭐라고? 주간 테스트랑 과제물이야. 과제물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클리닉이 무의미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꼭 수업을 듣는다면, 선생님 진짜 수업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조금 따라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 게, 과제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과제물 열심히 해와서 자기가 진짜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하고 얻어가는 게 많은 클리닉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에 1대1을 진행할 거야. 1대1 진행하는 만큼 자기네들이 열심히 숙제를 해오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와야 돼. 자, 그리고 우리 조교쌤들은 늘 말하지만 너희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오늘 조교 선생님 중에 너희들 세특에 도움되라고 세특 자료를 준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공지해주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생기부 너네 작성하는데 정신 없을 거예요.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 해줄 테니까 평소에 힘들면 조교쌤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조교쌤들 다 너희 학교 친구들, 선배님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때 어떻게 했어요? 뭐 이거랑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조교쌤들이니까 꼭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려운 부분 없이 1학기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1학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쌤이 너희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 뭐가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긴 있지만 매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쌤도 매해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본인들의 니즈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만큼 그게 반영되는 수업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도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믿고 따라오는 만큼 너희들 실력 올려줄 거예요. 쌤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방법 정도는 정말 이제 막연해요, 모르겠어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만 해준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만 한다면 정말 2학년 때는 몰라서 틀렸어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해보자. 진짜 열심히 수능 공부랑 병행해야 돼요. 알겠죠? 내신만? 교과서만? 아니야, 절대 안 돼. 자기들이 최저 등급 못 맞춰서 떨어지는 선배들이 많다라는 건 내 쌤이 여러 번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저 등급 못 맞춰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자기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능 공부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는 시즌 만들어 볼게요. 같이 열심히 해볼게요. 같이. 알겠죠? 쌤도 열심히 할게. 그래서 자기들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수업 때 만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요. 알겠죠? 그러면 수업 때 만나요. 안녕.